오늘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팔정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팔정도를 어렵고 복잡한 가르침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팔정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먼저 한 신도분의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팔정도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 같아서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길 중에서 팔정도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정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완벽한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팔정도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 말, 행동의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팔정도는 이 전체 과정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정견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견을 불교 교리를 외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30대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일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럴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견을 배우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우리 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내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고 아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정견이란 이처럼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많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 회사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직원이 자꾸 지각하는 것을 보고 저 직원은 성실하지 못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견을 배운 후 그 직원과 대화해 보니 아픈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어쩔 수 없이 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그 사장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었고 그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사유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 즉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화를 내며 생각하면 화나는 일들만 보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보입니다. 한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손님들을 보면 또 짧은 거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고
손님들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사유를 배운 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저를 믿고 택시를 타주시는 고마운 손님이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좋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말투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팁도 많이 주시고 정말 신기해요. 정사유를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이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어입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 즉 거짓말, 험담, 욕설,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수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발전시키지만 나쁜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다. 너는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죠. 하지만 정어를 배운 후 말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화가 날 때도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건설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가족들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도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고 아이들도 저를 더 따르게 되었어요. 말 한마디의 힘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정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격려를, 지적보다는 제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업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 즉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복을 낳고 악한 행동은 그 자체로 재앙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한 편의점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익만 생각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도 그냥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날짜를 안 보고 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업을 배운 후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할인해서 팔거나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어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희 가게를 소개해 주시고 결국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정업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정직하게 일하는 것 모두가 정업입니다. 다섯 번째, 정명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 즉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기장사, 동물도살, 점술 등을 올바르지 않은 생계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정명을 해석하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한 보험 설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에 실적을 위해 고객에게 필요 없는 보험도 권유했습니다. 어차피 고객들은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가입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명을 배운 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만 권유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줄어서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 고객들이 주변에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편해요. 정명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 정명입니다. 6번째, 정정진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 즉 선한 일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노력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정정진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건강이 나빠져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시간이 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해야지라고 생각만 했죠. 하지만 정정진을 배운 후 방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집에서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지만 몇 달 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분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꾸준히 뭔가를 해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정정진은 영적 수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운동, 인간관계,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정정진입니다. 7번째, 정념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 즉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을 깊이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빨래도 해야 하고 아이 숙제도 봐야 하고 항상 마음이 바쁘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정념을 배운 후 설거지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물의 온도, 비누 거품, 그릇의 감촉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설거지 자체가 명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념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하든 그 순간 그 일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걷는 느낌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8번째, 정정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선정, 즉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모든 활동이 정정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정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내일 일 걱정을 하느라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정을 배운 후 잠들기 전 10분간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잡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컨디션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할 때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정은 반드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책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정화하거나 독서를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모두가 정정입니다. 이제 팔정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견이 있어야 정사유가 가능하고 정사유가 있어야 정어가 나오고 정어와 정업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정정진이 필요하고 정정진을 하려면 정념이 있어야 하며 정념을 기르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팔정도는 서로 독립된 8개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바퀴의 8개 살처럼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중도라고도 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소홀히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팔정도를 배운 후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을 실천해서 정직한 사업을 했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노력했지만 정정을 통해 마음의 여유도 가졌습니다. 정어와 정업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팔정도를 실천하니까 사업도 더 잘 되고 가족도 행복해졌어요. 팔정도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유혹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문제 학생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체벌도 해보고 혼내기도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과의 관계만 나빠졌습니다. 팔정도를 배운 후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정견으로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정어로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정업을 통해 먼저 모범을 보였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몇 달 후 학생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학생들도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팔정도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변화로 확산됩니다. 한 사람이 팔정도를 실천하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깨달으면 1000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됩니다. 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팔정도를 배운 후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완벽한 말만 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안 되나 봐요. 팔정도는 너무 어려워요라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팔정도는 완주해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그 후, 그분은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정어에 집중하고, 화요일에는 정업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부담도 줄어들고, 실제로 변화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정도의 또 다른 특징은 일상성입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견으로 동료들을 이해하고, 정어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정업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정명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사유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정진으로 꾸준히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정념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정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정견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사유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어로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고, 정업으로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괴로워하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던 성격이 온화해집니다. 한 분의 체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40대 직장인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팔정도를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을 끊었는데도 밤에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일에도 마음이 평온해요. 같은 상황인데 저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팔정도가 마음의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증상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죠. 둘째, 인간관계가 개선됩니다. 정어를 실천하면 말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정업을 실천하면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정견을 실천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정사유를 실천하면 좋은 의도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15년 차인데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서로 말만 하면 싸우고, 작은 일로도 며칠씩 말을 안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팔정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어를 실천해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사유를 실천해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지만 남편이 꾸준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자 아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이기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대화도 많이 늘었고,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셋째,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명을 실천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게 되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정정진을 실천하면 꾸준히 노력하게 되어 실력이 늘고 정념을 실천하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한 자영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장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가를 줄이려고 질 낮은 재료를 쓰거나 양을 적게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팔 정도를 배운 후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정명을 실천해서 더 좋은 재료를 쓰고 정업을 실천해서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정어를 실천해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예약을 받아야 할 정도로 바빠졌어요. 넷째, 건강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정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정정진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 전반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짜증이 늘어나고 우울하고 몸도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기 시작한 후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특히 정정을 하면서 마음이 안정되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섯째, 지혜가 생깁니다. 정견을 통해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 생기고 정사유를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정념을 통해 현재 순간을 깊이 관찰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암기는 잘하는데 응용력이 부족했고 시험 때가 되면 긴장해서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팔정도를 배운 후 공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정념을 실천해서 집중력이 향상되었고 정정을 통해 마음이 안정되어 시험 때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견을 실천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성적도 많이 올랐지만 그보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억지로 했는데 이제는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요. 여섯째, 복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은 반드시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복을 쌓게 되고 그 복이 현실에서 좋은 일들로 나타납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기 시작한 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어를 실천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했고 정업을 실천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정진을 실천해서 꾸준히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큰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연이란 없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선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팔정도를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 신도분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정어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쁜 말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게 되고 팔정도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보가 완벽함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정도를 배우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눈에 잘 보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어를 안 지키네. 저 사람은 정업을 안 하네 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팔정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납니다. 팔정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셋째, 형식에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팔정도의 핵심은 마음가짐입니다. 겉으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어를 실천한다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어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사회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견을 기르는 방법. 매일 뉴스를 볼 때 이 기사가 편향되어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볼 때도 이것이 전부일까라고 의문을 가져보세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정사유를 기르는 방법.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할 일을 3가지 이상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정어를 기르는 방법. 말하기 전에 3초간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해 보세요. 비판 대신 제안을, 지적 대신 격려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험담이나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업을 기르는 방법. 하루에 한 가지씩은 선한 일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정직하게 일하는 것 모두가 정업입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정명을 기르는 방법.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세요. 돈을 벌 때는 정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정정진을 기르는 방법.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큰 목표보다는 작고 구체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책 읽기, 매일 한 사람에게 고마운 말하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념을 기르는 방법. 하루에 몇 번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 걸을 때는 발의 감촉에,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정정을 기르는 방법.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자연을 관찰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팔정도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가르침이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좋은 집에 살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을 얻고 나서도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로 그 내면의 행복을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한 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공허했어요. 팔정도를 실천하고 나서야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팔정도는 또한 지속 가능한 행복을 제공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팔정도를 통한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지만 팔정도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편해요. 팔정도를 실천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팔정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꼭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복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목적지다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정도를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팔정도는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팔정도를 실천해 보세요.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정도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이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팔정도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분들에게 무량한 복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